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보니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린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냥 행복한 생활만 할 수는 없겠지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 제 삶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했네요. 지금보다 젊었을 때 전 청년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사일로 시작을 하다가 돈을 벌게 되어 점점 사업 규모가 커졌죠. 손대는 일마다 전부 잘 되었어요.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와서 팔다가 자금이 모여 제품을 직접 개발해서 판매하기도 했었죠. 홍보는 인터넷으로 하고 제품 개발은 발로 뛰면서 했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남들은 돈을 벌면 유흥도 즐기고 비싼 차도 사고 하는데 전 그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 버는 재미로만 살았죠. 노는 시간도 아까워할 만큼 일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많이 모여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요식업 사업에 뛰어들었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동네에 식당을 차렸는데 저만의 개성으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었어요. 그게 또 잘 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점포를 늘려 나갔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자 저도 사는데 여유가 좀 생기더군요. 그동안 못해본 취미생활도 좀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돈이 얼마든지 있었으니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연애도 하게 되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아가씨한테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날이었어요. 비싼 스포츠카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데이트를 즐기곤 했죠. 그러는 중에도 사업은 승승장구였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어느 정도 재산이 쌓이고 나니 가만히 두어도 재산이 늘어만 가더군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후 여자친구와 전 결혼을 했습니다. 더 미룰 이유가 없었죠.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구해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아이는 둘만 낳고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아가자며 미래를 그렸죠. 그런데 달콤한 미래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영원히 잘 될 것 같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 열었던 식당이 위생 문제로 인터넷에 안 좋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 소문을 시작으로 가게의 손님이 뚝 끊겨버렸어요. 그렇게 1호점을 접고 나자 나머지 가게들도 무너지기 시작하더군요.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더 이상 되지 않더군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줄이 막히자 그때부터는 그냥 돈이 줄줄 새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돈을 끌어와서 막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전 차도 팔고 집도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와이프는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하더군요.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솔직히 내 돈 보고 한 결혼인데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전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었나 봐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전 아무도 찾지 못하는 동네로 숨어 살게 되었어요.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으니 당장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의 폐인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지난날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더군요. 매일 일을 마치고 방에 누우면 좋았던 그 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지하 단칸방은 정말 힘들었어요. 습기가 빠지지 않아서 군데군데 곰팡이 얼룩이 가득했고 곳곳에 벌레들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낡은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혀야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살짝 열어둔 문틈으로 웬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열린 문을 보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목줄이 있는 걸 보니 주인이 있는 강아지 같았습니다. 전 강아지에게 "너 집이 어디야?" 라고 물었죠. 물론 강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에 사무쳐 강아지한테라도 말을 걸고 싶더라고요. 강아지는 불안했는지 낑낑거리는 소리만 내더군요. 강아지의 동그란 눈을 보고 있자니 괜히 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있는 돈을 탈탈 털어 가게에서 강아지 먹을 사료를 사다 주었습니다. 항상 라면 먹던 그릇에 사료를 덜어 주었더니 아주 잘 먹더군요. 이대로 내가 키워볼까 생각했는데 내 처지에 그건 힘들 것 같았어요. 나 먹을 돈도 없는데 강아지 먹이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정은 들었지만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종이에 강아지의 외모를 설명하고 주인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써서 동네 전봇대마다 붙여두었습니다. 주인이 보고 연락을 해주길 기다렸죠. 며칠 후 드디어 강아지 주인이 연락을 하더군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동안 정이 들어 헤어지기 조금 아쉬웠지만 주인을 찾아주러 강아지를 데리고 나섰죠.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통화를 한 분이 나타나더군요. 젊고 예쁜 여자분이었어요. 강아지를 만나 정말 기뻐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내게 고맙다며 사례금을 주겠노라 했습니다. 저는 사례금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라며 사양했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처지지만 괜히 허세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사례금 대신 밥이라도 사겠다 하더군요. 마침 배가 고플 시간이기도 해서 식사 자리는 수락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밝은 데서 보니 더 예뻐 보이더군요. 하지만 얼굴에 왠지 그늘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사람이 고민거리가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고 식당을 나서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 다짜고짜 여자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술이 취했는지 눈이 벌게져서는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는 거냐며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대놓고 다른 남자랑 붙어 다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남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 그 남자를 말렸어요. 저기요, 저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강아지 찾아주고 밥 한 끼 같이 먹은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날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자리를 뜨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죄송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나설 수가 없었어요. 남의 일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괜히 날벼락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저렇게 곱고 예쁜 여자가 왜 저러고 사는지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골목길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길이더군요. 그날 봤을 때보다 더 우울해 보이는 분위기였죠. 반가운 마음에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도 저를 알아보더군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 전에는 없었던 멍이 크게 들어 있었어요. 선글라스로 가리긴 했지만 멍자국이 너무 커서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그 얼굴을 보자 며칠 전 가게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멍 같았거든요. 혹시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멍인가요? 저는 대놓고 물어봤죠. 그러자 그녀는 남편은 아니고 남자친구인데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라고 하더군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맞은 것 같아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표정을 보니 하루 이틀 맞고 산 게 아닌 것 같더군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다고 하던데 내 눈앞에서 그런 사람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냐고 물었죠.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별일 아니니까 지난번처럼 그냥 못 본 척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럼 오늘은 일단 못 본 척 하겠습니다. 대신 혹시라도 위험한 일 생기거나 하면 연락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전 그녀를 잊고 지냈어요. 평소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였죠. 나가보았더니 익숙한 얼굴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강아지였죠. 절 본 강아지는 멍멍 하면서 크게 짖더군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뽀삐야 왜 그래? 또 길을 잃었어? 라고 물었더니 뽀삐가 제 바짓단을 물고 늘어지더군요.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전 옷을 챙겨 입고 강아지를 따라 나섰죠. 뽀삐는 길 안내를 하듯이 달려가다가 제가 뒤따라 오는지 확인한 뒤 또 달려나가고 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제가 따라가느라 숨이 차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던 뽀삐는 어떤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뽀삐 주인이 사는 집 같았는데 강아지는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짖기만 하더군요. 저보고 빨리 들어가 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더니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 그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죠. 한쪽 구석에서는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술에 잔뜩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불성이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강아지도 함께 데려왔죠.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그녀는 한숨을 내쉬면서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군요. 그 여자의 이름은 수정이었습니다. 수정씨와 그 남자는 오래된 연인 사이라고 하더군요. 수정씨의 집안에서 그 남자와 만나는 걸 반대해서 집을 나와 살고 있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도 그러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돌변하더랍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손찌검도 하곤 했는데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서를 구하더래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고 수정씨는 남자의 폭력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남자의 폭력이 도를 넘은 거였죠. 수정씨는 마구잡이로 얻어맞다가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고 그때 뽀삐와 함께 제가 집안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뽀삐가 아니었으면 더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수정씨를 다시 그 집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제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단칸방이긴 했지만 몸 숨길 공간은 된다 했습니다. 일단 피신해 있다가 같이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했죠. 수정씨는 더 이상 신세 지는 게 미안하다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떻게 알고 왔는지 수정씨의 애인이 절 찾아왔더군요.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런지 전에 봤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절 보더니 그 남자가 수정씨를 데려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혹시 수정씨를 좋아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당장이라도 때릴 듯이 노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전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렇지만 수정씨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단호한 제 태도에 그 남자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더군요. 지금은 물러서지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일단 남자를 돌려보내긴 했지만 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을 알아버렸으니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를 일이었죠. 그렇다고 당장 이사를 가기에는 제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씨에게 이렇게 된 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수정씨는 집 떠나올 때 아버지랑 인연을 끊고 나와서 겁이 나네요 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엄한 분이셔서 망설여진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수정씨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은 제가 바래다 주겠다고 했죠. 다음날 수정씨와 전 함께 그녀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탄 수정씨는 땡땡동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부자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동네였어요. 그리고 택시를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수정씨를 보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땡땡동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가 티끌 하나 없이 반짝거리고 있더군요. 수정씨가 왔다는 소식에 집안에서 달려나온 여자분이 수정씨의 손을 잡고 아이고 아가씨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도 한때 잘 살아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부잣집이었어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수정씨를 마중 나온 여자분이 저를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금 어르신이 출타 중이셔서요. 일단 안으로 모실게요. 그분은 수정씨가 어릴 때부터 함께한 유모이자 그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하는 분이라 하더군요. 전 그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고맙다며 나중에 꼭 사례를 하겠다 하더군요. 수정씨의 얼굴도 모처럼 편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뽀삐에게도 잘 있으라고 인사를 하고 전 그 집을 나왔습니다. 화려한 주택가를 떠나 다시 반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왔죠.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봤더니 시커먼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탄탄한 체격에 흐트러진 데 없이 깔끔한 외모였어요.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함께 가시죠. 라고 하더군요. 전 얼떨결에 그 남자를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회사의 건물이었죠. 저를 부르러 온 남자의 안내를 받아 전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회장님은 제게 악수를 청하더니 얘기 다 들었네. 내 딸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 하려고 불렀어. 라고 하더군요. 눈앞에 있는 회장님은 바로 수정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집을 보고 잘 사는 줄 짐작은 했었지만 기업 회장님의 딸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몸둘 바를 몰라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줬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이 껄껄 웃으시더군요. 그동안 수정씨가 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래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단칸방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수정씨에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기를 하던 중에 회장님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보답도 할 겸 제게 그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마침 새로 요식업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험자이기도 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에 비해 너무 과분한 보답이었어요.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다고 하니 회장님은 괜찮다며 회장님 입장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아래에 두는 게 손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레스토랑 개발 부서에 배치되어 팀장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가 가진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실패도 경험해 보았기에 더욱 꼼꼼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새로 시작한 레스토랑 사업은 얼마 안 되어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둑한 보너스도 받게 되었죠. 돈보다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내가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니 사라졌던 자신감도 생기더군요. 용기를 내서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수정씨였죠. 처음에는 내가 이혼 경력도 있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수정씨가 먼저 호감을 보여주었어요. 그 마음을 계속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하고 우린 연인이 되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전 뽀삐의 아빠이자 회장님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네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힘든 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더군요. 앞으로의 인생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